또 이놈의 고양이들이 작아요. 발암물질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 태워 죽인다. 고양이가 건강해야 당신은 행복합니다. 국내 최초 최고의 고양이 전문병원 백산동물병원 대표 수의사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항암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럴게요. 항암 치료는 그냥 그 말 그대로 암에 걸린 아이에게 하는 모든 치료를 얘기하고요. 외과적으로 수술적으로 암을 떼내는 게 있고, 약물 치료가 있고, 방사선 치료가 있고, 요즘에는 색전술이라는 옵션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대표적인 게 외과적 제거고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있는 그런 암 덩어리를 예쁘게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을 없애는 거죠. 고양이 유선종양 같은 경우에 덩어리가 있으니까 떼고, 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주변에 남은 암세포가 있을 수도 있으니 화학요법으로 주사로 약물로 하는 치료를 병행을 합니다. 그런데 고양이 종양 중에서는 이렇게 형태가 있는 게 있지만 형태가 뚜렷하지 않은 혈액암도 있고요. 떼어낼 수 없을 만큼 넓은 영역에 있는 암도 있습니다. 외과적 제거 다음으로 고양이한테 많이 할 수 있는 항암 치료 옵션 중에 하나는 화학요법 또는 약물 치료라고 합니다. 항암제를 주사 혹은 먹는 약으로 주는 거예요. 고양이한테 가장 흔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유는 고양이는 뗄 수 있는 종양보다 못 떼는 종양들이 되게 많아요. 고양이한테 가장 많은 종양은 뭐다? 림포마. 그렇죠. 림포마요. 림포마는 생각보다 국소적으로 있지 않고요. 상황에 따라 외과적 제거를 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림포마는 화학요법이 주된 치료법입니다. 약을 넣어서 암세포가 더 이상 크지 못하게 또는 암세포를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암제를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먹고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항암제라는 게 몸으로 들어가면 몸에서 대사해서 배출이 됩니다. 암 치료하는 고양이한테는 매우 유익하다고 목적이 있는데 이게 몸에서 배출이 되면 항암 치료를 하는 고양이가 배출하는 침, 소변, 대변은 건강한 생명체, 사람이나 다른 고양이한테는 이게 매우 유독한 발암물질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 보통은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항암제를 먹고 나서 적어도 2, 3일 정도는 보호자분은 장갑이나 마스크를 끼고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다른 고양이한테도 안 좋아요. 다른 고양이한테도 안 좋은데 이걸 또 격리하고 화장실을 따로 쓰고 하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어서 다른 고양이까지 격리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분비물을 주의하는 거 말고 항암 치료를 할 때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보호자분의 멘탈? 다시 이제 기초가 넘어가겠습니다. 잘 들어요. 일반적으로 종양, 암세포는 아시죠? 죽지 않는 세포. 원래 일반적인 세포는 태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세포가 죽어야 돼요. 근데 암세포는 죽지 않고 끊임없이 분열하는 그런 세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의 항암제는 어떤 원리냐면 이 친구가 열심히 분열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약물로서 산화적 손상을 유발해요. 너무 열심히 분열하고 있는 세포들을 죽이는 거죠. 그만해. 그래서 사실은 특별한 금기는 없어요. 너무 잘 먹어야 되고 체력이 좋아야 되고 하는데 이게 사람도 그렇지만 항암 치료할 때는요. 항산화제 영양제를 먹으면 안 됩니다. 항암제는 일반적으로 산화적 손상을 줘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항산화제는 산화적 손상을 덜하게 하는 거거든요. 아니 산화적 손상을 주고 있는데 항산화제를 주면 여기서 사람도 고양이도 강아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비타민C예요. 의사분들 사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비타민C가 저용량일 때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데 고용량일 때는 산화적 손상을 주면서 항암 효과가 있다.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 이외에는 크게 뭐 걱정하실 거 없고요. 이 친구가 잘 먹고 잘 놀고 기력 있고 그러한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암 치료 중에 외과적 제거, 약물 치료 외에 방사선 치료도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최근에 저희도 이제 많이 보내고 효과를 보고 있는데 약간의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는 뭐냐면 방사선을 암에다가 쏴서 태워 죽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태워 죽이려면 정확하게 형태가 있는 타겟이 돼야 돼요. 근데 고양이 림포마 같은 경우에는 넓게 펴져 있는 경우는 태워서 죽일 수 있는 정확한 타겟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 문제가 자 여기 암이 있어요 몸에. 여기에 막 쏴. 다양한 각도에 쏴서 여기에 방사선을 집중시켜. 그럼 이게 사라질 거 아니에요. 이게 사라졌을 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기에 암이 생겼어. 이것을 방사선을 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사라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암은 사라졌는데 장에 빵꾸가 나요. 그럼 음식물이 밖으로 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거는 치료가 아닌 게 되니까. 그래서 고양이에게 있어서 방사선 치료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주로 구강, 비강, 뇌, 그리고 간헐적으로 재생성이 좋은 간 정도 방사선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현재까지는 방사선 치료를 저희가 하고 싶어도 그런 구조적 특징 때문에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보내보면 두 가지 옵션인 것 같아요. 세게 해서 3번에 끝낼래, 한 8번에서 12번 해가지고 완치도 완치지만 좀 완화해서 얘를 개선시킬래, 이런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검색하시다 보면 새로운 항암 치료 방법 중에 색전술이 있습니다. 색전술은 쉽게 얘기해서 임의적으로 색전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색전증이 뭐냐면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 암세포가 빨리 분열을 하잖아요. 이놈이 빨리 큰단 말이에요. 안 죽고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안 죽고 계속 크니까 혈관이 되게 발달해요. 그러니까 얘가 영양분을 많이 받아들이겠죠. 근데 이거를 도구를 이용해서 암 덩어리에 들어가는 메인 혈관을 막아서 얘를 굶어 죽이는 방법입니다. 메인 혈관을 막는 방법도 있고 또 메인 혈관을 통해서 항암제를 넣는 방법도 있어요. 너무 좋은 방법인데 아직까지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고양이에게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고양이에게서는 독립된 덩어리 종양의 경우가 흔치 않고 또 이놈의 고양이들이 작아요. 작으니까 사람이나 개한테 쓰는 방식의 그런 색전술을 하는 게 매우 제한적입니다. 불가능하진 않은데 매우 제한적이라서 저도 좀 빨리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저희가 색전술을 고민하고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 색전술을 할 수 있었던 애들은 없었어요. 그래도 기술이 발전하니까 조만간 이런 치료법이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암이라고 하면 무섭죠. 진짜 무서워요. 사람도 암은 되게 무서운데 그래도 요즘 치료가 많이 되는 것처럼 고양이에게 있어서 이런 암들은 과거에 비해서 진단율도 높고 완치율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게 치료가 잘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친구가 암이더라도 우리 아이의 상황과 진단 그리고 치료법을 잘 선택하면 잘 치료되고 오래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로. 예전보다 훨씬 치료가 잘 되고 훨씬 잘 살아요. 고양이가 오래오래 건강해야 우리 집사님도 건강하니까요.